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평우 회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컨텐츠는 내용 증명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계약 관계에 있어 충돌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변호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담하고 계속 진행 절차, 진정이라든지 아니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분쟁이 커지면 그런 절차들을 밟을 수도 있겠지만 앞단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전 단계로서 해야 될 절차로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내용 증명인데요. 근데 막상 그런 내용 정도만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용 증명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며 어떻게 써서 보내는 방법까지 이런 부분은 미숙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정훈 변호사님과 함께 내용 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 그 정의는 뭘까요? 내용 증명은 어떠한 발신인이 수신인에 대해서 특정한 문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공적인 기관이죠.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주는 그러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일반적인 편지의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이 알지 공적인 기관에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도 함부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날짜에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내용 증명은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아까 우체국이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우체국은 그 문서를 몇 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확인은 그 당사자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근데 당사자가 그 내용 증명을 함부를 또 본인이 보관하고 우체국에서 보관을 함부를 하고 또 함부는 수신인한테 가기 때문에 발신이 총 3부의 동일한 내용 증명을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시면 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추후에 만약에 어떤 소송이나 분쟁으로 비화됐을 때 증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우리 법원에 현출을 하는 방법 중에서 내용 증명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조회를 하면은 실제로 이 내용 증명이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관은 이제 발송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는 게 우리 법률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해 주신 거에 파생되는 질문인데요. 아이디 번호 이외의 내용을 제3자 변호사가 조회를 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냐?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3자의 경우에도 그 등기 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실제로 도달을 했는지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되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내용 증명에도 이 내용 증명의 도달로 인해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내용 증명이 있고요. 그냥 어떠한 최고 또는 이제 이행 촉구의 의미의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그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2기 2번에 이연체를 하면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의사표시가 도달해야지 계약 해지가 됩니다. 그 내용 증명이 도달을 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어떤 두 당사자 간에 채권 채무 관계,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관계에 있을 때 빨리 이행을 해라라고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의 내용 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 증명도 있고 그냥 이행 촉구,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의 내용 증명이 있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매출 계약 또는 투자 유치 계약, 이런 계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그걸 이제 쓰려고 한다면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어떻게 나누냐, 어떤가요?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추후에 소송으로 비화가 됐을 때 그 증명의 하나의 또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서 한번 내용 증명을 보내고, 만약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항변이나 반박하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도 그걸 인정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 증명을 잘 이용하시면은 추후에 소송이나
또 다른 어떤 분쟁에 있어서도 아주 유력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진행됐을 때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걸 이제 확인했고 아무런 대응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주장하는 쪽에서의 그 이야기가 수용됐다라고 추정되는 건가요? 법상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라든지 그 내용 증명 안에 담긴 내용이라든지 그러면 내용 증명을 수신한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를 그 다음에 취했는지 여러 가지를 보겠죠. 만약에 발신인이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신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거나 거기에 인정하는 듯한 어떤 행동이나 또는 또 다른 내용 증명을 보낸다면은 그 발신인이 보낸 내용 증명의 어떤 효력이나 의미 부여를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인해서 증명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내용 증명에 관련된 뭐 에피소드나 뭐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제가 그 내용 증명을 통해서 고기의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 의뢰인은 건물주셨는데 그 계약이 이제 상가였는데요. 종료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임대인으로 인해서 권리금을 해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앞서 임차인에게 주고 온 수억 상당의 권리금을 임대인이 모두 책임져라 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그게 효력이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 이제 권리금을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장을 해줘야 되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요? 네네. 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들을 충족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임대인으로서는 당연히 정당하면은 뭐 해줘야 되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 있어서는 반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제가 내용 증명을 좀 대리해서 써드렸고 그 내용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차인이 보낸 내용 증명에는 이제 주지 않으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내용 증명을 받은 임차인이 더 이상 어떤 소송에 이르지 않고 이제 그러면 합의하고 이제 나가겠다, 특별히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님한테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역시 법상 뭐 적용이 안 되는 건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분석하셔서 전문가인 우리 박정은 변호사님이 이렇습니다. 많이들 뭐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자문을 해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임대인, 뭐 임차인, 뭐 갑각을 이런 관계를 떠나서 실제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거에 맞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내용 증명이 잘 유의미하게 사용되는 예시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한편 소송에 이르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가 잘 정리가 되어서 소송 이전의 단계에서 사건이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내용 증명 절차나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하네요. 내용 증명은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쓰시면 되고 이제 그 내용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세부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본인이 가지는 용, 그 다음에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하는 용, 한 분은 수신인한테 가는 이제 용도인데요. 세부를 모두 가지고 우체국에 가시면은 우체국에서 이제 스티커 같은 걸 이렇게 세부에다 붙여주고 그리고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그 번호를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환불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몇천 원 상당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부담이 없고 그 내용 증명을 잘 쓸 수 있냐 없냐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필요하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내용 증명은 이제 상대방한테 도달하면은 상대방이 그거를 계속해서 보관을 하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보내시기보다는 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오히려 같습니다. 보내는 쪽에 뭔가 빌미를 잡힐 수 있는 네네. 상황이 이렇게 막 주장하다 보면 논리가 뭐 잘못되거나 네. 오히려 뭐 너무 부풀려지는 상황에서 좀 불리한 어떤 증거들이 남은 상태로 발송이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하신 거네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훈 변호사님과 함께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